안녕하세요, 소리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다큐멘터리는요, 정말 다 보고 나시면 냉장고에 물고기를 꺼내서 감동 어린 눈빛으로 유심히 그리고 또 진지하게 생선을 쳐다보게 될지도 모를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바로 회 한 접시 주문해서 소주 한잔 하게 되실지도 모르죠. 네, 바로 인간과 물고기의 거대한 서사시를 다룬 KBS의 대기획 다큐멘터리 슈퍼피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3D 영화로도 상영이 됐던 작품이죠. 4부작과 메이킹 편까지 해서 총 5부작으로 2012년에 방송이 되었는데요. 1편은 10만 년의 여정, 2편은 위대한 비린내, 3편은 스시 오디세이, 4편은 금요일의 물고기, 그리고 5편은 메이킹인 슈퍼피쉬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힘들긴 했지만 행운이었죠. 여러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상을 수상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놀라운 영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보면서 배경에 깔려있는 그런 음악들도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배경음악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럼 이 슈퍼피쉬 음악 감독을 맡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일본의 뉴에이지 음악의 선두주자로 칭해지는 이와시로 타로 작곡가입니다. 오우상 감독의 적벽대전,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까지 맡으면서 우리에게 엄청 친숙한 작곡가죠. 엔니오 모리코네, 한스 짐머 같은 세계적인 거장인 영화음악 감독과도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와시로 타로 음악 감독으로 정해졌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영화, 우리나라 영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2의 귀무자 2라는 게임 음악으로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을 잘 모르지만 한번 음악은 들어봐야겠네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음악 감독 거장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와시로 타로 음악 감독의 특색은 그 관현악 위주의 애절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이지만 그것을 과장되지 않게 프로그램에 잘 녹여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슈퍼피쉬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준비된 음악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내용에 음악이 참 자연스럽게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역시 이래서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나 봅니다. 참, 어머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키우셨을까요? 참 부럽습니다. 그런 음악 감독의 나라별 특색에 맞게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음악들은 참 주의 깊게 들어보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BBC나 NHK처럼 우리나라보다 제법 제작비 규모가 큰 곳은 스텝이나 제작 기간 등 돈 들어가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정말 적은 금액으로 대기획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가 누굽니까?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이런 대작을 만들었다는 게 참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또 보시는 분들도 스태프들이 정말 많이 노력했다네 라는 정도만이라도 좀 알아주시면 되게 감사하죠. 슈퍼피쉬는 김석훈 배우가 나레이션을 맡았고요. 전반적으로 나레이션이 많아서 현장음이 조금 묻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스테레오 마이크와 초지향성 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여서 굉장히 현장음 수음에 신경 썼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2편 중간쯤에는 조금 잡음이 깔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 음향팀이 못 간 출장이라서 놓치게 된 부분이죠. 이렇게 열악하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랍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들은 일반적으로 붐 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와이어리스, 즉 무선 마이크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보시다가 마이크가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깔끔하다면 다 붐 마이크를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편부터 간단히 볼게요. 1편의 제목은 10만 년의 여정입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녔는데요. 이탈리아, 말리, 이집트, 중국, 미국, 호주, 라오스 등등 정말 많죠. 거짓말 조금 섞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내식이 막 집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도 출장 후 돌아올 때는 무조건 비빔밥, 국룰이죠. 일 끝내고 집에 오면서 먹는 기내식 비빔밥은 뭔가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랄까요? 이탈리아 사르디냐 지역의 마탄자, 참치잡이를 말하는 건데요. 참치들이 사륙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짜 붉은 피가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그 마탄자의 과정과 그런 어부들의 행동의 의미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참치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 알과 정액을 바다에 흩뿌리는 부분과 참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심장부터 찔러 죽인다는 어부의 그 행동, 잔인함과 삶이라는 점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참치가 불쌍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전 또 아마 참치 횟집 예약을 하겠죠.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바다에서 현장음을 제대로 깨끗하게 녹음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배에서 나는 엔진 소리가 제일 거슬리죠. 그렇다고 엔진을 꺼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향성이 강한 마이크로 최대한 엔진 소리를 등지고 녹음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배멀미가 좀 커다란 변수입니다. 롤링이 정말 심한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겨내고 촬영에 임해야 할 때가 제일 큰 문제죠. 저는 배멀미가 거의 없는 편이라 다행이긴 하지만 심한 사람은 그 웩웩하는 그런 고통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롤링 때문에 밥 먹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Tira senza fermarvi, tira! 주요 장면은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저희 스텝이 타고 참치잡이 어선을 쫓아다니던 배에서 잠시 쉬던 때에 참치를 한 마리 낚시를 했었죠. 한 1m 가까이 되는 길이었는데 정말 혼자 끌어올리기가 벅차가지고 선장과 번갈아 가면서 낚싯대로 끌어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배에서 회를 떠서 먹었는데요. 맛이 정말 물컹물컹했습니다. 역시 참치에는 숙성해서 시원하게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일편을 보다 보면 이렇게 우와 하는 감탄이 막 절로 나오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교육용으로도 너무 좋을 듯해요. 현장의 생생한 소음들도 모두 음향팀의 초지향성 마이크와 스테레오 마이크로 충실히 녹음했거든요. 영상에서 사운드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사운드가 그 현장감을 살리는 역할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관심이 좀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영상과 현장의 사운드, 이와시 로타로의 음악을 잘 느끼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은 직접 보시면 아이들에게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슈퍼PC 2편의 제목은 위대한 비린내입니다. 2편은 컴퓨터 그래픽, 인터뷰 등과 함께 좀 더 교육적인 내용과 그런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저희 음향팀이 참여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이크를 차지 않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분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되면 마이크가 화면에 노출되지도 않고 출연자의 보이스가 좀 더 자연스럽고 깨끗하게 수음이 될 수 있습니다. 2편의 주제는 염장이죠. 소금으로 인해 인류의 식문화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문 앞에 소금 뿌려라 라는 말은 다시는 하면 안 되겠네요. 얼마나 중요한 소금인데. 염장질 하고 있네 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고 있네 라고 바꿔야 할까 봅니다. 생생한 현장음과 함께 염장의 문화를 표현하는 영상을 잠시 보실게요. 소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죠. 수많은 나라들이 물고기와 소금을 다루는 염장 방법을 통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이 참신한 역사 공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이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른들에게도요.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지구상의 가장 논쟁적인 음식이라는 스웨덴의 슈르스트레밍, 기회 되시면 꼭 먹어보세요. 냄새가 정말 홍어절이 가랍니다. 오죽하면 스웨덴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캔을 따버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진짜 화생방 공격이죠. 저희 팀이 촬영할 때 그 슈르스트레밍을 좀 타이트하게 촬영을 하려는데 어디선가 파리가 한 마리 날아서 그대로 빠졌다가 나와서 죽었거든요. 원래 병든 파리였는지는 몰라도 정말로 빠졌다가 나와서 죽더라고요. 그래도 이상한 게 삶은 감자하고 양파하고 함께 먹으면 또 묘하게 맛있긴 합니다. 뭐 여하튼 기회가 되신다면 꼭 도전해 보세요. 대신 책임은 못 집니다. 캄보디아의 화폐 이름도 물고기 이름을 따서 리엘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돈도 염장을 하면 두고두고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10,000원을 염장해서 오랫동안 100만원처럼 사용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이 물고기와 정말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총 4부작인 슈퍼PC 다큐멘터리 중에서 1부와 2부의 사운드와 영상의 조화, 그리고 음악 감독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2편을 잘 보시면 정지된 화면에 회전하는 타임슬라이스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세요. 몇십 대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정말 어렵게 찍은 화면입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촬영 기법이었죠. 대신 어깨가 아플 정도로 많은 장비를 옮기고 설치하고 하는 그런 고생은 있었지만요. 슈퍼PC를 다 보고 나면 머릿속이 무엇인가로 이렇게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녹음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닐 때는 몰랐는데 내용을 천천히 다시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소리멍이었고요. 슈퍼PC 3편과 4편은 다음 영상에 다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